왕과 들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던 오늘은 코스피는 강부하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약부하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 11시부터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파월의 입에서 앞으로 물가를 비롯한 경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저희는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오늘도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나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 정보는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번 한 주 시장을 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셔서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저는 좀 복불복이 약간 좀 심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최근에 뭐 증시는 3일 동안 올라줘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줄었을 텐데 종목에 따라서 약간 희비가 좀 이제 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올라온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뭐 히림도 그렇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상한가를 갔는데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약세 뭐 3% 오르고 끝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2%, 7% 오르고 끝났는데 종목별로 이제 좀 틀려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종목에만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뭐 유아 관련한 이슈가 나왔는데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그런 종목은 조용했는데 유엔젤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목별로 약간 복불복이 좀 이제 심하지 않나 좀 이제 그런 움직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 전체는 올라줬지만은 좀 많이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초를 많이 쳤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시장 종합을 보시면 되는데 아침에 보면은 한 200~300개 떨어지던 게 이제 종가에 보면은 거의 1100개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손실을 보셨던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지구력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복불복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지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사실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주요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뭐 금리 인상 같은 파월 의장의 입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관찰을 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던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코스피 모두 둘 다 시장 상황은 처음에 개장 초에는 흐름이 괜찮았으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시총 상위주들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잘 지켜줬고요. 그 외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뭐 이슈라던가 아니면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그냥 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오후장에서는 조금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를 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대략적으로는 뭐 예상치 안에서 또 부합할 거다라고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맞추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어떤 거를 앞으로를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이제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따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가 한번 대기를 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또 이번 한 주 수익률과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포트 정비구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의 이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700원에서부터 2,000원,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6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평화산업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는 현재까지 수익률 25%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요. 수익 실현을 이제 이미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볼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3,855원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대의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요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뭐 시장에 따라서 우리는 뭐 대응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일단은 뭐 차트만을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4,700원 구간 여길 이탈하면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고 목표가는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00원까지 그대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케이프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짚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인터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지스는 현재까지 수익률을 기록을 11%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지스 어떻게 지금 흐름을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물류대란의 수혜주의자 그리고 요번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의 좀 인맥주로 예전에 한번 이름을 좀 이제 날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정전 사태가 발생한 만큼 물류대란, 뭐 전력대란도 전력대란인데 이제 공급이 안 돼서 물류대란이 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전에 그 독일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라인강이 이제 가뭄이 오면서 물류대란이 한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안 그래도 봉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보시되 이제 추가적으로 재료가 붙은 거는 뭐 실적 발표도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했고 이제 이재명 테마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제 독일강 물류 대란까지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체크하시고 목표가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3,450원까지 쭉 보유하자라고 다시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사조동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동아원이 바닥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후로는 종목이 뭐 큰 시세를 내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 종목의 요즘 특성상 보면은 한번 이렇게 쫙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반납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조동아원 같은 게 앞전에 올랐던 걸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수산주 관련주 중에서 사조동아원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곡물하고 이제 사료 쪽이 강하다 보니까 사조동아원이 같이 올라줬습니다. 갑자기 왜 사조동아원이 곡물하고 사료가 나오는데 왜 하필 사조동아원인가? 뭐 일단은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곳이 있고 뭐 원양어업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 거기 물고기에 이제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도 곡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준 다음에 지금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이제 지지 구간을 높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목표가까지는 뭐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경농 보도록 할 텐데요. 경농 이 가스값이 치솟으면서 비료업체들이 생산량을 좀 감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는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이쪽도 농업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경농은 한 2%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까지 수익률이 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다시 농업 쪽, 이 비료나 사료 쪽으로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네. 이 종목은 이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일단 미국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워렌 버핏이 산 주식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가스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사모았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게 일어났냐면 이제 LNG 관련주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유럽에서 좀 이제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1000%가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 대란의 수혜주도 얽힐 수 있는 비료, 뭐 농약 부분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토지 매입, 농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의 큰 손들이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그렇게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암모니아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이 종목도 7% 정도 이제 급등을 해주다가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인데 그 뭐 이제 테마 하나뿐만이 아니고 실적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만 놓고 봐도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목표가 13,500원까지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희건설 보도록 할 텐데요.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요즘 뭐 네옴시티 때문에 건설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서희건설도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아, 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네옴시티라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예. 앞전에는 그냥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얽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그 자금을 풀었다고 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이 이제 긴축을 이제 긴급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혼자 이제 돈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경기를 다시 부양을 시키겠다는 건데 경기가 다시 부양하려면 어떠한 산업이 올라야 되냐면은 건설주가 올라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건설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 처리 관련 기업 그리고 앞전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서희건설은 원자재 가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폐기물 관련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서희건설도 목표가 1,650원까지 홀딩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소통 노란톡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주백사 전문가 전략주에 대해서 이 목표가 변경 소식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소개를 드렸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기존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점 보유하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KG ETS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결국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서 오늘 이 종목도 주목을 받았죠. 오늘 5%가량 상승 마감했고 현재까지 수익률 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담아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이벤트가 이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그 쌍용차 인수권만을 목표로 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서 또 앞으로의 단순히 재료 그리고 단순히 테마성으로 본 게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제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재료 소멸이었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KG ETS의 미래를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외로도 KG 뭐 스틸이라던가 KG 스틸은 뭐 7%대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KG ETS, KG 케미칼까지 시외로 한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의 그 KG 그리고 뭐 쌍용차 인수를 한 이후에 그 미래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드디어 쌍용차의 주인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주인이 되는 걸로. 그래서 회생 계획안을 좀 인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수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법정 관리 거의 1년 8개월 만에 이제 다시 운영이 정상화될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TS도 앞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면서 좀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기 전에 좀 저점에서 잘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가져가시면서 수익까지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오늘 있었던 쌍용차 인수 관련한 재료만 안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워낙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가 19,8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하자라고 다시금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비트로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테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9%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외국인이 한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의 종목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요. 아주 감사한데요. 네.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 해체, 핵융합 그리고 핵 해체 관련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원전 좀 잘 움직였고 어제 장 막판에도 원전 관련주들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비트로테크는 그렇게 그때까지는 부각을 받지 않으면서 움직임이 조금 적은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늘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전도 이미 움직임이 많이 나온 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위치가 너무 높다면 좀 원전 핵융합이나 아니면 폐기물 쪽으로 노드 돌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비트로테크가 딱 거기에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말이죠. 이달 말에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일 뒤에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제 우주 달 탐사 그리고 우주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지금 뭐 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10개국 끼리 모여서 협정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20년에 그게 협정이 처음으로 맺어졌는데 21년에 1년 후에 우리가 좀 숟가락을 얹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첫 미션으로 달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이 이제 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류가 달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벤트들이 계속 앞에 있고 지금이 굉장히 큰 이벤트인 만큼 좀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로테크도요. 네, 유난히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이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남아 있는 만큼 비트로테크의 흐름 기대해 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한일시멘트 보도록 할 텐데요. 한일시멘트는 현재까지 2%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일단은 뭐 시멘트 업계도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 오늘도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들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건설 관련해서는 뭐 특히나 여러 나라들이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라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 첫 번째로 금융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사실 금융 정책은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이 남아 있죠. 재정 정책 중에는 사실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일을 주고 뭐 일단 개인들에게 일을 주고 매출이 날 수 있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라던가 중국도 오늘 1,300조 이상의 또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건설을 한다고 뭐 건설주들이 다 움직이긴 하지만 물론 원자재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시멘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일시멘트도 17,600원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캠트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는 어제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현재까지는 1% 오늘까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캠트로스 일단 뭐 어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편입을 했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어제 편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중국의 부양책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 부양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철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수로 그리고 에너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쪽이고 뭐 수소. 최근에는 수소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원전도 포함해서. 근데 특히나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제 3일 동안 꾸준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이
241선이죠. 파란 색깔 선이 241선인데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이 24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거래량 동반해서 크게 상승을 해준 이후로 이 자리를 좀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후로 충분히 또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뭐 이슈가 붙어주고 재료가 붙어준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또 돌파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24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흐름 기대를 풀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와 함께 종목 AS 진행해 보셨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은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8시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이 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나아갈 것인가,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무방에서도 그런 앞으로의 좀 대비를 할 그런 솔루션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시면서 또 제가 구체적인 오늘 가져온 종목도 앞으로 굉장히 또 이런 시장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대거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반도체 품귀 현상, 반사 이익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나요, 지금? 네, 뭐 두 번째 힌트를 보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시국에는 반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반도체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 민감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컴퓨터만 하는 기업은 사실 조금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약간 울상, 특히 이제 뭐 대덕전자나 이제 코리아 서키트는 예전엔 잘 갔는데 요즘은 거의 대덕전자 혼자 이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컴퓨터 하나만 해선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칩사 동맹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이제 개별주 성격을 띠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기대해 보시고, 아마 두 번째 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도 뭐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혹시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맛집 종목이다 보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두 번째 힌트에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힌트를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이중 모멘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특히나 자율주행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근데 이것만 들어선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모터렉스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DY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건 이 세 가지는 일단 아니란 뜻이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일단 차트가 바닥이고 실적이 좋아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유상증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바닥에 위치한 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한 3, 4년 전으로 그냥 회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종목 쪽에서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을 인수한 지는 한 이제 3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2016년에 신규 상장된 주식이고 예전의 위치로 다시 회귀한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고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주가 자체가 3, 4년 전으로 회귀했을 만큼 아직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 분야를 인수한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춰도 되나요, 전문가님? 못 맞출 겁니다,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맞출 정말요? 겁니다. 네. 저 오기가 생기는데 네. 혹시 유니트론텍이 아닌가. 어때요, 전문가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영업이익 증가세 내실 튼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서 좀 당황을 하셨긴 하셨지만 마지막 힌트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는 바닥이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줄 수 있는 뉴스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최근 애플카 이슈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최근에 뭐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애플카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아까 이주연 대표가 맞췄을 때 대본이 좀 유출된 줄 알았어요. 대본이 유출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맞추는 걸 보니까 일단은 대본이 유출되는 일은 없었겠죠. 평소에도 뭐 종목을 이제 자주 보시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영업이익까지 일단 증가했으니까 종목은 이제 차트만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뭐 종목만 안 보일 뿐이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바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뭔가 전문가님? 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뭐 2016년도에 뭐 신규 상장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게 강력한 힌트였군요. 네, 너무 강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자,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중국 그리고 네옴시티 등 대형 인프라 예고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프라 투자 관련한 종목이라면 건설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바로 맞추셨는데 네. 바로 건설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또 이슈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옴시티, 특히나 오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총괄 책임자랑 투자 총괄 책임자랑 만난다, 회동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해주고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이슈도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건설 관련해서는 오늘 또 발표된 거죠. 중국의 1,300조 원 가량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뭐 건설이라던가 뭐 철도, 뭐 수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300조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640조 원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이제 올해 예산이 604조 원입니다. 604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엔 1,300조 원이니까 두 배가 넘는 가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부어서 경기 부양책 그리고 네옴시티 이렇게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후에 힌트가 있으니까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대하고 있는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기도 하고 중국에서 이번에 대규모 부양안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 수혜도 받아갈 수 있는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건설, 풍력, 조선까지 다 합니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제 두루두루 다 하고 있는 그런 오. 종목인데요.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건설 기계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건설 기계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조선, 요즘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산업에 선박용 기어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 쪽의 기어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분야의 업종별로 다 이제 기어를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아니면 현대위아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처를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장이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업종별로 좀 엮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상승해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풍력, 조선까지 다 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우리 신호주 대표님은 아실까요? 뭐 이것저것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제조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삼형엠텍이라는 종목이 원전도 하고 뭐 그렇죠. 친환경도 하고 뭐 철도도 하고 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삼형엠텍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네옴시티 관련주는 아닙니다. 일단 두 번째 힌트까지만 들었을 때는 제가 아직까지 뭐 추측해낼 만한 이제 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네, 저도 삼형임택이 아닐까라고 사실 아, 생각했었는데 네. 그건 아닌가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 힌트까지 남았으니까요. 종목명 오늘의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동서남북 모두가 반했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서에 따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서가 들어가는 종목인가 봐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예. 일단 동서남북 모두가 반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높았죠. 1,345원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외국인들의 자본이 좀 굉장히 적은 수치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동안에 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여러 일수 동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화면을 조금 보시면은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종목명을 제외를 하고 화면을 좀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 쪽, 이 가운데죠. 외국인 쪽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거래일이네요. 7거래일 동안 거의 2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세를 보여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면으로 보셨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들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더 많은 소통은 노란톡에서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종목명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아까 뭐 이미 공개가 되었지만은 제가 뭐 준비해 드린 종목은 예. 이제 서현 탄메탈이 아니고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율주행 이슈가 좀 이제 붙어주면서 반도체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이제 사업까지 떠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곳에서 붙을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기세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애플카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슈가 붙을 때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냐면은 뭐 무인 택시에 대해서 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업이익.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부품 수급 요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겪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전에 그 11,000원 그게 신고가였고 그 다음이 이제 7,000원 구간입니다. 그 7,000원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욕심 없이 기업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나중에 테마가 붙으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매수가는 제가 3,650원부터 3,900원까지 목표가는 4,500원. 이거는 나중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3,2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테마가 또 이슈가 또 붙어준다면 더 빠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유니트론텍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호주 대표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보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그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같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일단 가격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또 노란 톡방이 있는데 노란 톡방에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나오더라도 특히나 뭐 이전에 CS 베어링이라던가 SP 월셀,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이제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한 반매도 정도만 하시고 일단은 추가적인 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좀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노란 톡방에서 잘 따라오셔가지고 더 수익을 더 많이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은 뭐 방송에서는 뭐 매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톡방에서도 또 반매도를 하고 그 이후의 시세를 노려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뭐 순간순간이 아니고 뭐 이제 이제 순간순간이 아니고 이제 장중에서도 뭔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좀 참고를 해보실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모방에서는 또 가지고 온 종목도 저는 이후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까지 꼭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짚어드린다고 하고요. 또 더 많은 종목들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많은 종목들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 정리하고 오도록 하죠. 네, 자 그럼 간단하게 다음 주 장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전문가님은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네. 저는 일단 뭐 기대가 크면 일단 실망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이 이제 아침 열릴 때 그냥 실시간으로 밀려버리니까 국내 증시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했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좀 이제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에 부양책을 시진핑이 내놓으면서 중국만 좀 올라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수적인 종목으로 실적이 받쳐주고 좀 재료가 있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종목으로 이제 대비를 하시고 예측보다는 이제 그렇게 안전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100% 안전한 건 없지만 비교적 안전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은 다음 주장 어떤 전략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시장이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를 이렇게 좀 섣불리 예측을 하려고 한다던가 판단을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사실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도 그렇고 제가 가져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뭐 위치가 매수가가 굉장히 고점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부담인 거지 이제 바닥에서 잘 사셨고 또 가격도 낮게 좀 저렴하게 잘 사셨으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시장 계속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예측 불허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싸게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단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알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